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일부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정의와 관련된 제도를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이라는 그 제목을 다루고 있으면서 3부는 정의와 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은 정의가 선인가 문제에 관한 게 3부인데 조금 생각이 여긴 달라요. 선이라는 거는 뭐 영어로 하면 굿이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선에 관한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좋은 거죠. 선이야말로 공리주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선을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 책에서는 선을 뭐라고 정의했어? 합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책에서는 선이라는 게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어떻게 공리주의적인 설명 같기도 해요. 그죠? 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계약론적인 정의관을 갖고 있고, 계약론적인 정의관을 갖고 있는데, 선에 관한 생각은 이렇게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정의한 거를 보면은 뭐 약간 공리적인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정의와 선이 일치할 것이냐 하는 게 일단 일치해야 되잖아요. 정의와 선이 일치해야지. 불일치하면 어떻게 돼? 골 아프죠? 정의와 선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정의와 선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게 이제 마지막 3장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그 정의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좀 선험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정의론 선험적이죠, 말 그대로. 선험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경험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서 뭐 추론을 해서 그 어떤 뭐 합리적인 뭐 어떤 결론 같은 거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걸 선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험 독립적인 거죠. 경험 독립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 뭐 사랑에 관한 뭐 선험적인 뭐 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고립된 인간을 가정한다면 선험적이 될까? 어쨌든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무지의 베일을 씌웠다는 거는 경험으로부터 배제해버린 거고 다분히 선험적인 설정 근거를 갖는 거죠. 근데 정의는 그런데 선은 후험적인 구조로도 갖는, 또는 뭐 추험적이라고 해도 되고, 경험을 따라가는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다분히 이제 후험적인 구조를 갖는 거죠. 논리 지평이 조금 다른데 두 개가 일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가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라는 건 오히려 그 선험적으로 좀 주어져야 될 것 같고, 정의라는 건 오히려 후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정의관과 선관은 우리 상식하고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의의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다루고 있는 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죠. 의무와 권리, 그 다음에 뭐 사회 공동체에서 생산된 그 혜택, 이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정의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분히 사회적인 이슈인데, 그럼 후험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선험적으로 가고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다분히 개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인간 추상이라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인간 존재에 주어지는 뭐 어떤 공통적인 뭐 인간의 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할 때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합리성, 공리주의적인은 아니고 공리주의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그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논리는 논리적으로 정의라는 것들이 그 선언적으로 구축되고 나면 그것들이 선언적으로 구축된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선언적이라는 거는 추상적 인간에게 다 적용된다는 그 탈개인성이 탈개. 근데 약간 조금 우리가 말장난을 하면 공리주의에서는 몰개인. 공리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개인들이 소멸해. 개체성이 소멸해. 개체성이 소멸하고 여기 뭐 취업학 개론에서 나오다시피 취업 시장에서는 개체성이 소멸하고 취업 지망생 1, 2, 3, 4만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몰개인성이 있다면은 선언적인 정의관에서는 탈개인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인들이 모든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에 벗어나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정의에 관한 원칙들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정의의 제1원칙, 제2원칙, 뭐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동의된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의관들이 뭐 자연스럽게 뭐 고기로 치면 마블링 돼가지고 그 선이라는 게 개개인에게 그 마치 생득적인 개념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정의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를 먼저 선언적으로 설명하고 굳이 따지면 정의를 먼저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정의를 먼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선은 추구되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러면은 선들이 추구되는 방식은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정의롭게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무지의 베일을 내린 상태에서 형성된 정의관이 작동을 한다면 거기서 개인들이 합리된 수코성을 가지고 자신의 우리가 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선은 행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전체로서의 정의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 구조가 정의를 먼저 주어진 거로 보는 거예요. 정의를. 인간은 본질상 사회적 존재며 사회적 연합을 통해서만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공동체가 구성되면서 어쨌든 개인의 선 추구가 전체로서 정의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탈개인성,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정의는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항상 우리는 원초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추출하게 돼 있어. 나의 이해관계가 배제돼. 이해관계가 들어가면은 정의를 못 세우죠. 예를 들어서 무지의 베일을 내린 상태에서 판단을 했으면은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인턴으로 쓰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온도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정의로운 거지. 근데 정의로운 건데 그러한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추출된 인터란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간이란 말로 어떤
영어로 하면 인디비주얼한 어떤 정의관이 항상 원초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생성이 된다면, 이거는 롤즈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한다면,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는 실제 원초적이라 아니라 가상의 실험이거든. 그러니까는 롤즈의 얘기를 여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갱신돼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정의관이. 그리고 무지의 베일 속에서 끊임없이 정의관이 재확인돼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개인들이 선을 추구하는 개의원이 자신의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자기 딸애를 로스쿨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서 볼 수 있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의관하고 충돌해버립니다. 스코드 합리적인 웰 오더드 소사이어티에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원초적 감정에서 정의의 원칙이 재차 확인된다면 개인들은 어떤 숙고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각성하고 간주관적으로 인디비주얼하게 그러한 정의관이 숙고된 합리성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의관이 어떤 판단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정의관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데 선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씨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숙고가 부족한 거예요. 숙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일국의 국회의원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선의 관점만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회의 정의라든지 원초적 감정에서 끊임없이 리니얼하는 그러한 어떤 정의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 사람은 무지의 베일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논리 구조는 그런 거예요. 논리 구조는 그런 거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몇 가지 이제 해명을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한번 생각했듯이 이게 책들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계약론이라는 게 개인주의적 학설이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말했다시피 인디비주얼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론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반론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당사자들에게 윤리적 동기를 부여하기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모형 자체는 계약론의 모형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윤리적 동기를 설정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걸 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선과 정의가 일치한다. 물론 그것은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라는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개인들이 의미 있게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도출된 정의관이 공동체란 말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회에 적절하게 공유되는 가운데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베일이 내려진 가운데 설정된 정의의 원칙들이 개인들이 숙고된 합리성을 통해 개별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관철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윤리학이 아니고 이 사람 정의학이죠. 정의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정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옳고 좋고 나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갖고 있는 뭐 공리주의도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계약론도 개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개인주의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공동체의 선이라든지 목적을 중시하는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둘 다 이제 개인주의적인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계약론적인 롤즈의 입장은 탈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은 몰개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뭐 정의 원칙 이런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죠, 그죠? 첫 번째는 평등의 원칙이죠, 그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인데 맥시민이라는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회균등. 그 어떤 직책과 직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불평등이 용인된다면 그럴 때도 다음과 같은 조건은 준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분히 뭐 현학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주장 자체는 우리가 새겨드릴 만한,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면은 질서정연한 사회, 그 표현이 조금 번역이 맞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노말이 된 것 같아. 파워 엘리트들에게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자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의 윤리를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무죄다, 뭐 무죄라기보단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동료가 보냈다는 문자도 골 때리죠. 그냥 참고 지내요, 뭐 견뎌라,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같은 것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더 엄청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고 봐야죠, 이미. 그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고 한다면 개인의 윤리의식이 무너진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말은 하지만 그게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의미에서 well-ordered society이기 때문에,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에서 상위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피라미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때, 그럴 경우에 그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환부만 조금씩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정의가 공유되지 않는 사회니까, 정의가 공유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들의 합리적인 인생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인생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은 때로 정의롭지 못한 결과로, 때로가 아니라 대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사회는. 그래서 여기서 전제하는 거는 well-ordered society에서 개인이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을 때 전체로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그런 사회, 개인들이 자신의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물론 숙고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전체로서 정의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에 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라기보다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 대안적인 사회가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우리보다 나은 사회는 많이 보일 거다. 하다 보면.
개발된 선진 국가 가운데 우리 정도로 심하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나라는 뭐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머릿속에 선과 정의가 불일치하는 것은 우리처럼 심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볼 수 있죠.